자, 139페이지에 이제 거시경제지표 환율 변화 있는데, 자, 나 체크할 거. 자, 국민소득과 환율은 어렵지 않나 확인해 볼게요. 너 생각해봐. 자, 국내 경기 개선 및, 자, 국민소득 증가는 어떻게 될까? 잘 봐.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겠지. 그치? 그럼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지. 환율 상승. 오케이? 자,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자, 해외 경기 개선돼.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그들의 소비가 늘어나겠지. 그 우리 입장에선 뭐가 돼? 수출 증가. 그러면 외화, 공급 증가, 환율 하락. 돼?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와 환율인데, 잘 봐. 자, 이것도 따로 좀 정리할게요. 자, 요거 우리 인플레이션 할 때 살짝 얘기했던 거야. 자, 일단 요것만 정확히 볼게요. 너네 봐봐. 물가가 상승해. 너네 물가가 상승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거야.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하니 감소해. 이거 인플레이션 할 때 했어. 인플레이션의 효과 중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다른 조건은 일정해. 그럼 수출은? 수입은? 야, 수출 어떻게 돼? 좀 생각해봐. 자, 국내 볼펜이 1,000원이야. 그럼 1달러의 환율이 1,000원이야. 그럼 외국에서 1달러에 팔지. 근데 갑자기 물가가 상승해서 국내 볼펜이 2,000원 됐어. 환율은 그냥 1달러에 1,000원이면. 그럼 2,000원이면 이제 외국에 얼마에 팔아야 돼? 2달러에 팔아야 되잖아.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그래서 수출은 감소할 거고, 자, 수입은? 그럼 외국 볼펜 1달러짜리는? 자, 국내 들어오면 그냥 1,000원이잖아. 그럼 더 많이 팔리겠지. 그래서, 자, 수입은 증가해. 너네가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 교재로 어디냐면, 이거 잘 나온단 말이야. 자, 인플레이션 파트에서, 자, 교재로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보니까, 5번, 인플레이션의 영역 마지막에, 경상수지 아까 보니까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돼 있지. 별표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물가만 상승하면 자,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그러면 자, 수출이 감소하면 이거 외화 공급 어떻게 되니? 외화 공급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 수요 늘어나지? 그럼 외화 공급 감소도 결국 환율 상승 요인이고 외화 수요 증가도 결국 환율 상승 요인이라 결국 환율이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면 결국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결과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 여기까지 확인. 오케이? 이거 확인하고요. 자, 우리 이자율과 환율 앞에서 얘기했어. 국내보다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출되지. 그러면 외화 수요 증가해서 환율 상승. 반대로 국내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외화가 유입되죠. 그럼 외화 공급 증가, 환율 하락.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경상수지와 환율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별표 치자.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잘 봐. 자,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야. 그러면 외화 수요 곡선과 외화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데 이 환율이 하루에도 수요 공급이 변동하면 변하겠지. 근데 만약에 너무 급등하거나 너무 급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보통 이렇게 바스켓을 정해서 요 안에서 움직이면 냅두는데 만약에 요 바운드를 넘어서 갑자기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할 때는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 그럼 너네 생각해봐. 중앙은행은 항상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외화를 매입, 살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매도, 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외화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외화가 급등했어. 그때 중앙은행의 선택은 두 번째는 외화가 급락했어. 자, 소리 외화가 아니죠. 소리. 자, 환율이 급등했어. 또는 환율이 급락했어. 자,
자, 그럼 너네 환율이 급등했다면 환율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환율이 급락했다면 환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중앙은행 환율이 급등했을 때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외환시장에서 팔아야 될까 아니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해야 될까? 야, 외화를 매입하면 외화 수요 증가인데? 그 환율이 더 상승하는데? 따라서 자, 환율이 급등해서 만약에 너무 높은 거야. 그럼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중앙은행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화를 매도한다는 얘기는 뭐지? 야, 외화를 판다는 건 외화를 뭐로 바꾸는 거야? 원화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럼 외화 공급 증가죠. 외화 공급 증가. 그럼 결국 환율이 하락할 거 아니야. 오케이? 두 번째. 자, 이번에 환율이 급락해서 너무 낮아. 그럼 환율을 올리고 싶다면 중앙은행은 외화를 매입하는 거야. 그럼 외화를 사니까 외화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니까 환율 급등 시 중앙은행은 외화 매도, 환율 급락 시는 외화 매입. 오케이? 여기까지 반드시 확인. 맨 밑에 환율 급등 시 미출자 외화 매도 증대, 환율 급락 시는 외화 매입 증대.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140페이지 4번 환율 제도 있죠? 우리 그냥 변동 환율 제도 확인만 하면 돼. 자, 요 파트도 내가 우리 경상수지 하면서 또 따로 설명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재정 환율이 최근에 잘 안 나오는데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프리포까지 좀 보자. 자, 이제 재정 환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단 머릿속에 뭐라고 넣냐면, 두 국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세 국가가 등장할 때, 각국의 통화 가치를 비교해서, 자, 환율을 도출해내는 걸 우리가 재정환율이라고 할 거야. 두 국가가 아니라 세 국가가 등장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야. 자, 미국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일본이 있어. 근데 미국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 미국은 일본과 개항한 이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 N달러 환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1876년인가 강어다 조약 이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자, 원달러 환율이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일본과 한국에 한 번도 교역이 없었어.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역을 하니까 환율이 없지.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 입장에서 원의 환율을 도출할 수 있지. 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달러를 매개로 한 엔화의 가치가 있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달러를 매개로 한 원화의 가치가 있으니까 달러를 매개로 하면 원엔 환율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달러에 만약에 100엔이야. 그런데 1달러에 1200원이야. 그럼 원엔 환율은 얼마지? 1달러 매개로 하면 100엔에 1200원 되는 거지. 이게 재정환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100엔에 1200원이 되지. 우리는 달러를 매개로 해서 원화와 엔화 가치를 찾아내서 원엔 환율을 잡았어. 근데 문제는 엔화의 가치랑 원화의 가치가 바뀔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통화 가치를 비교해서 또 환율을 도출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 그럼 잘 봐. 이 풀이법도 거의 외울 정도가 돼. 잘 봐. 자, 이 상황을 보자. 2021년 대비 2022년 상황이 있고요. 또 2022년 대비 2020, 자, 3년 상황이 있는데,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달러 대비, 자, 각국 통화 가치에, 자, 변동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서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달러 대비라고 그랬어. 자, 달러 대비, 일단 한국의
원화 가치의 변동률이 나오고 일본의 엔화 가치의 변동률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 전년 대비 2021년 대비 2022년에 한국의 원화는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마이너스 3%고 일본의 엔화는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자 플러스 5%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은 원화고 일본은 엔화지. 그런데 원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3% 감소 하락했어. 그런데 엔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5% 상승했대. 자, 그러면 갑자기 시험 문제는 그럼 전년 대비 22년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유리해졌니? 불리해졌니? 이렇게 물어봐. 다시 봐봐. 원화의 달러 대비 가치 변동률 마이너스 3%,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 변동률 플러스 5%지. 이렇게 주고 갑자기 선택지는 2022년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유리해졌니? 불리해졌니? 그러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무슨 환율이 필요하지?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 가니까 원엔 환율이 필요하잖아. 그럼 우리는 달러를 매개로 해서 원엔 환율을 구해보면 되고, 우리 얘기했잖아. 자국통화 표시법이니까 한국인 일본 여행 가려면 분모에 엔화, 분자에 원화가 필요한 거지. 그런데 이제 봐봐. 중딩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그럼 너네 봐봐. 원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했어, 하락했어? 마이너스 3%인데? 달러 대비 한국 원화의 가치는 마이너스 3%잖아. 그럼 가치는 하락해서 상승했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하락한 거지. 마이너스 3%니까. 그러면 달러 대비 2020은 전년도에 대비 2021 엔화 가치는 어떻게 됐어? 상승했지.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된 거야? 상승한 거고, 엔달러 환율은 하락한 거잖아. 통화 가치랑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하나.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했고,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상승했고,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상승했고, 엔화 대비 달러 가치는 하락한 거지. 그치? 그러면 중딩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에, 2021년도에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이제 22년도에는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1달러에 1,200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엔화는 자 1달러에 100엔이었는데 이제는 1달러에 80엔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면 21년도에는 100엔이 1,000원이었지만 이제는 80엔이 1,200원이잖아. 그러면 한국인 일본 여행 갈 때는 21년도에는 100엔을 얻기 위해서 1,000원을 줬지만 이제는 1,200원 주고 80엔밖에 못 얻지. 그러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유리해졌어, 불리해졌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덜 받으니까 불리해졌지. 이거는 중딩들이 푸는 거.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잘 봐. 자, 원엔 환율을 구하는데 자, 중요한 걸 봐봐. 다시 한번. 얘들아.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상승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이거 축축 나와야 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상승. 그럼 무조건 머릿속에 환율이 변동할 때 두 통화 가치는 무조건 반대로 움직여.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상승했잖아. 그러면 잘 봐. 지금 우리는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의 변동을 봤잖아. 그러면 달러를 매개체로 했을 때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어? 하락했지.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상승했잖아. 그러면 달러와 연동된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한 거고, 원화와 연동된 달러와 연동된 원화 대비 엔화 가치는 그대로 상승한 거야. 그럼 결국 원엔 환율은 상승한 거지. 왜냐면 엔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했고 원화 대비 엔화 가치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원엔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동일한 엔화를 얻기도 원화를 더 줘야 되니까
불리해졌다.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바로 딱 달러를 4개로 해서 가치 변화만 비교해. 그러면 근데 요거는 너네가 잘하는데 그럼 봐봐. 2023년 이런 경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둘 다 하락했네. 근데 잘 봐. 그러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도 하락했고 달러 대비 엔화 가치도 하락했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23년에 전년 대비 23년에 한국인의 일본 여행. 그럼 우리는 똑같이 알고 싶은 게 원, 엔 환율을 알고 싶지. 근데 잘 봐. 원화 가치도 하락하고 엔화 가치도 하락했지. 근데 당연히 누가 더 많이 하락했나? 일본이 더 많이 하락했지. 그럼 엔화 가치가 더 많이 하락했잖아. 그러면 원화 가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상승한 거야. 상승한 거야. 왜냐면 일본이 더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원엔 환율은 하락한 거야.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했고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왜? 엔화가 더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럼 그냥 기계적으로 엔화가 더 많이 하락했으니까 상대적 원화는 상승했구나. 그럼 원엔 환율은 하락했다. 그럼 이번에는 2023년에 한국인 일본 여행은 유리해진 거지. 원화를 덜 주니까. 오케이? 자, 이거 좀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시간 많이 걸리니까. 되니? 자, 그래서 5번의 재정 환율은 이 얘기야. 그래서 이게 개념 플러스에 3국 간 국제거래에서의 환율 변동 이해가 결국 이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내용만 정확히 알면 돼요. 21년 대비 22년 상황, 23년 상황. 거의 한 3-4번 보면서 외울 정도가 돼요. 오케이? 마지막 주제. 자, 141페이지 개념 플러스 볼게요. 두 번째 거. 정말 중요한 거. 자, 환율 도출법이 있는데 1번 공식 별표, 2번 공식 별표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수특수안이 정말 잘 나오고 기출에도 많아. 일단 어려운 거 아닌 게 갑자기 이거야. 너 생각해봐. 우리는 자, 원화로 표시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환율에 의해서 환산한 자, 달러 표시 금액이 있어. 그럼 너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원화 표시 금액은 보통 두 가지로 나와. 수출액 또는 GDP. 그러니까 수출액을 원화로 표시할 수도 있고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GDP를 원화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환율에 따라 환산해서 달러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 표시 금액의 수출액이 만약에 수출액을 볼게. 자, 수출액이 10,000원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환산했어. 원화 10,000원을 달러로 환산했더니 환율이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야. 그러면 달러 표시 금액 얼마 되니? 1달러에 1,000원이면 1,000원이 1달러니까 10,000원은 10달러지. 그치? 그러면 이제 환율을 블랭크. 그리고 갑자기 환율은 얼마예요? 환율은 얼마예요? 그럼 무조건 원화 표시 금액 주고 달러 표시 금액을 준 다음에 환율을 도출하라 그러면 무조건 원화 표시 금액을 달러 표시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원화 표시 금액 10,000원을 달러 표시 금액이 10달러로 나눠주면 1달러에 1,000원이 환율이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봐봐. 자, 무조건 원화 표시 금액과 달러 표시 금액이 나오면 다 원화 표시 수출액일 수도 있고 GDP일 수도 있고 달러 표시 수출액일 수도 있고 GDP일 수도 있는데 결국 원화 표시 금액 나오고 달러 표시 금액 나오면 나눠주면 무조건 뭐가 된다? 환율. 자, 앞으로 수특 문제 보면 연도별로 원화 표시 GDP 쫙 주고 연도별로 달러 표시 GDP 쫙 준 다음에 갑자기 연도별 환율 어떻게 되냐? 그럼 무조건 원화 표시 금액을 달러 표시 금액으로 나눠주세요. 오케이?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금액이 아니라 금액의 증가율이 나와. 최근엔 2번이 더 잘 나온다. 그럼 2번 봐봐. 자, 만약에 자, 원화 표시 GDP 금액이 있어. 근데 원화 표시 GDP의 증가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 달러로 표시한 GDP의 증가율을 줘. 자, 또는 원화로 표시한 수출액의 증가율을 주고요. 달러로 표시한 수출액의 자, 증가율을 줘. 그럼 너네 물어볼게. 잘 봐.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 자, 얘들아, 환율이 상승하면 잘 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 이유는? 근데 너희들은 뭐 대답을 안 하고 한 3-4명이 내가 수출 증가해서 감소했어 했더니 한 명은 이러고 한 명은 이러고 있고 이런 극도로 내성적인 놈들 진짜. 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뭘 괜찮으면 내가 결정해. 이건 네가 결정해. 얘들아,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였지? 수출품의 무슨 표시 가격?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가격은 그대로야. 그대로여도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어떻게 됐어?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했지. 그럼 얘들아 봐봐.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가격이 그대로면 원화 표시 수출액은 0%지. 수출액의 증가율. 그런데 오히려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니까 외화로 표시한 수출액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증가율도 같고 얘가 줄어들잖아.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야.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금액보다 달러 표시 금액이 줄어든다고. 그치?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GDP 또는 원화 표시 수출액의 증가율과 달러 표시 GDP, 달러 표시 수출액의 증가 누가 더 클까? 무조건. 왜냐면 이 금액은 달러 표시 금액은 줄어드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이해돼? 왜? 달러 표시 금액은 줄어드니까. 그래서 무조건 원화 표시 GDP의 증가율 또는 원화 표시 수출액의 증가율이 달러 표시 GDP, 달러 표시 수출액의 증가율보다 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원화로 표시한 금액은 5%가 증가했대. 근데 달러로 표시한 금액은 2%밖에 증가 안 했어. 왜?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그럼 달러 표시 금액은 줄어들잖아. 또는 원화 표시 금액은 3% 증가했는데 달러 표시가 오히려 2% 하락해서 왜?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금액의 증가율이 달러 표시 금액의 증가율보다 큰데 위에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얘들아,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왜 감소했지? 원화 표시 금액이 그대로여도 달러 표시 수출품의 달러 표시 금액이 커지니까 비싸져서 수출이 감소했잖아. 따라서 원화 표시 금액의 증가율보다 달러 표시 금액의 증가율이 더 크면 환율이 하락한 거야. 이해돼? 이렇게 이해하고 무조건 암기. 이해하고 암기.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알아놔. 원화 표시 금액, GDP든 수출액이든 증가율이 달러 표시 금액의 증가율보다 크면 환율 상승, 그리고 환율 하락하면 반대. 오케이? 이거 정말 잘 나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국채 소지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3번) 그 다음에 5번, 7번, 그리고 11번, 그 다음에 최근 수능 문제. 자, 14번, 15번. 자, 10번 줄게 빨리 풀어. 한줄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보면서 풀어도 돼.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못 푼 사람 마저 풀고 질문할 거도 질문하고 가. 알겠지? 다른 사람 가도 되고. 아니 나머지 다 풀고 가. 질문. 나가세요.